안녕하십니까. 굉장히 덥네요. 자, 오늘은 의상이 조금 특이하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윈모터사이 복장을 프린팅한 티셔츠인데요. 오늘 주제는 이 복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중국 화교 공동체로부터 시작된 태국 민간 구조재단의 역사와 현재를 다뤄봤습니다. 그런데 영상이 올라간 뒤 한 태국인 시청자분께서 흥미로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현재 오토바이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는데 태국의 윈모터사이 역시 지역 공동체의 생활 속 도움문화 안에서 성장해온 존재입니다. 윈모터사이 이야기도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저 역시 태국의 삶에 정말 많이 이용한 교통수단입니다. 태국에 여행 오신 분들도 이 주황색 조끼를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의 방콕을 상징하는 풍경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그들을 그저 오토바이 택시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문화는 지역 공동체의 생활 속 도움 문화와 연결되어 있는 걸까? 왜 태국에서는 이 독특한 교통 문화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걸까? 오늘은 방콕의 골목을 움직이는 사람들 윈모터사이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태국에서는 오토바이 택시를 윈모터사이라고 부릅니다. 태국 오토바이 택시 정류장을 뜻하는 말 윈의 어원은 영어 윈 WIN, 윈에서 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설명 가운데 하나는 경마 용어인 카오 윈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초기 오토바이 택시 기사들은 순번제로 승객을 태웠고 오랜 기다림 끝에 대기열 맨 앞에 도착해 다시 승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순간을 경마에서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에 비유했다고 합니다. 이후 기사들이 모여있는 대기소 자체를 윈이라 부르게 되었고 오늘날에는 오토바이 택시 정류장을 뜻하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윈은 단순한 정류장이 아니라 기사들에게 일할 기회를 기다리는 공간, 그리고 지역 공동체가 모이는 거점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런 윈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골목 입구마다 마치 자기 자리를 지키듯 항상 같은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그들을 그저 오토바이 택시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매일 아침 이들에게 출근길을 맡기고 누군가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누군가는 병원에 가기 위해 이들을 찾습니다. 방콕 사람들에게는 너무 익숙해서 특별하게 보이지 않는 풍경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작은 오토바이들 뒤에는 방콕의 성장, 공동체의 역사,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얽혀 있습니다. 태국 특히 방콕은 매우 빠르게 성장한 도시입니다. 하지만 도시가 성장하는 속도에 비해 교통 인프라는 모든 골목까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방콕에는 소이라 불리는 좁은 골목이 수없이 많습니다. 큰 도로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사람들의 삶은 이 골목 안쪽에서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BTS와 MRT가 아무리 늘어나도 사람들을 집 앞까지 데려다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태국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역까지가 아니라 집 앞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몇백 미터를 연결해주는 존재가 바로 윈모터사이였습니다. 더운 날씨, 심각한 교통체증, 복잡한 골목 구조, 태국 도시 구조는 오토바이 교통 문화가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실제로 현재 윈모터사이는 방콕 사톤 지역의 소이 응암 두플리에서 시작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저는 오늘 윈모터사이가 최초로 생겼다는 소이 응암 두플리에 가보겠습니다. 지금은 이곳이 바로 옆에 룸피니 MRT역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는 고층 건물이 굉장히 크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원방콕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가 라마 4도로고요. 여기서 몇백 미터만 가면 바로 소이 응암 두플리가 나옵니다. 과거에는 이곳이 약간 우범지대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여기 자체에 이제 가난한 노동자들이 많이 살았고 밤에는 강도 사건도 자주 일어날 정도로 우범지대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발전이 됐죠. 여기입니다. 도착했습니다. 소이 응암 두플리. 바로 앞에 또 이렇게 윈모터사이 아저씨가 세븐일레븐 앞에 이렇게 대기열로 이렇게 계십니다. 당시 이 지역은 좁고 어두운 골목이 많았고 밤에는 강도 사건도 자주 발생하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라마4 도로까지는 거리가 멀었고 주민들 대부분이 가난해 택시를 타기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여기 대기를 많이 하시네요. 여기가 라마4 도로로 나가는 초입길입니다. 이 골목을 한번 쭉 걸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지금 상황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겠지만 예전의 모습들을 그래도 좀 간직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와봤고요. 여기가 확실히 길이 많이 좁네요. 직접 걸어보면 더 느껴지지만 인도가 이렇게 좁습니다. 물론 보통
태국 자체가 인도가 잘 돼 있는 편은 아닌 걸 아마 아실 거예요. 걸어서 어디를 막 먼 거리를 이동하기에는 날씨가 더운 것도 있지만 길이 잘 돼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운데요. 과거에는 아마 이렇게 또 돼 있지 않았을 거고, 걸어서 나오는데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던 몇몇 사람들이 친척이나 동네 사람들을 무료로 태워주기 시작했다는 초기 증언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주민들이 기름값 정도의 돈을 조금씩 건네기 시작했고, 그 작은 생활 속 도움은 점차 하나의 직업이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기 중간 지점에 있는 태군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오토바이 있는 분들이 하나 둘씩 처음엔 무료로 이렇게 모셔다 드리는 서비스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지금의 윈 모터사이가 하나의 직업이 된 시초라고 합니다. 중간에 이렇게 브런치 가게도 있고 되게 군데군데 이쁜 곳들이 많이 생기긴 했는데 걸어서 다니기에는 좀 빡세네요. 여기가 바로 이제 해군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니까 윈 모터사이 행랭콩 ใช่ 행랭콩 ที่ แห่งแรกของประเทศ ประเทศไทยที่นี่ใช่ไหมครับ ใช่ใช่ 어. สวยงามดูที 여기도 진짜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장소네요. 이 윈 모터사이가 처음 시작하게 된 역사적인 공간 아닙니다. 1981년에는 해군 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군 아파트 오토바이 클럽이라는 형태까지 만들어졌고, 이후 방콕 곳곳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태국의 윈 모터사이는 처음부터 거대한 교통 시스템이 아니라 골목 속 사람들이 서로를 이동시키기 위해 만든 생활 공동체에 더 가까운지도 모릅니다. 특히 1997년 똠양꿍 금융위기 이후 직장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오토바이 한 대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었던 윈 모터사이 업계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경제 위기 속에서 주황색 조끼는 누군가에는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마지막 선택지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골목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태국 사회는 오랫동안 국가 시스템 이전에 지역 공동체가 먼저 움직이는 문화가 존재했습니다. 누군가는 시신을 수습했고, 누군가는 환자를 태워줬고, 누군가는 골목 이동을 맡았습니다. 특히 지난 영상에서 언급한 중국 화교 공동체를 중심으로 성장한 민간구조 재단들은 태국 사회의 빈틈을 메워주며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 속에서 윈 모터사이 역시 이동수단 이상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윈 모터사이가 처음부터 공식적인 자원봉사 조직이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태국 특유의 지역 공동체 문화와 서로를 돕는 생활 속 문화에서 성장해온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태국은 오랫동안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사회라기보다 지역 공동체가 먼저 움직이며 도시를 유지해온 사회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골목 입구의 오토바이들은 그 풍경 속 일부가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윈 기사들은 번호가 적힌 조끼들을 입고 있습니다. 이 조끼는 그저 유니폼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등록, 소속, 지역, 그리고 그 골목에서 일할 수 있는 권한이 담겨 있습니다. 방콕의 윈 모터사이는 완전히 자유롭게 아무 곳에서나 손님을 태우는 구조가 아닙니다. 각 골목마다, 각 역 앞마다, 각 시장 앞마다 오랫동안 형성된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단순한 대기 공간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계이고 한 지역의 질서이며 주민들과 쌓아온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기사가 무단으로 들어와 영업을 하게 되면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이 조끼와 자리를 둘러싸고 거래, 웃돈, 비공식 임대 같은 문제도 있었습니다. 일부 해외 언론에서는 이런 윈 운영 구조를 두고 오토바이 택시 마피아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군정 시기에는 군부와 행정기관이 윈 구조 정비와 단속에 개입하며 오랫동안 이어져 온 비공식 구조를 관리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 주황색 조끼는 단지 오토바이 기사를 구분하는 표시가 아니라 방콕 골목 안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도시 질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윈 모터사이는 하나의 교통수단을 넘어 태국 도시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태국에 오래 살다 보면 이상한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분명 평범한 오토바이 기사들인데 골목 안에 거의 모든 일을 알고 있는 사람들, 누가 어디 사는지, 어느 집에 노인이 있는지, 어느 가게가 언제 문을 여는지, 어느 길이 막히고 어느 길로 가야 빠른지, 이런 정보는 지도나 앱보다 먼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태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급한 일이 생기면 일단 근처 윈 기사한테 물어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루 종일 골목 입구를 지키며 지역 사람들과 도시의 흐름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이 지금처럼 보편화되기 전 윈 기사들은 때로는 심부름꾼이었고, 때로는 길 안내자였고, 때로는 물건을 전달하는 사람이었고,
때로는 급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연락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이들은 골목과 사람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돈을 받고 움직였다는 점에서는 분명 직업이었지만 그 역할은 사람들은 태어나려는 일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공식적인 힘은 항상 좋은 방향으로만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가 모이고 사람이 모이고 돈이 오가는 곳에는 언제나 회색지대가 생깁니다. 그리고 골목의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은 동시에 그 골목의 이해관계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누가 어디에서 손님을 태울 수 있는가? 누가 어느 골목 입구에서 설 수 있는가? 어느 위치가 더 많은 손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단순히 자리를 둘러싼 다툼이 아니라 하루 수입과 생계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방콕의 일부 지역에서는 윙 기사들 사이에 구역 경쟁과 갈등이 폭력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2019년 방콕 우돔숙 지역에서는 두 오토바이 택시 그룹 사이에 충돌 과정에서 칼과 곤봉, 총기까지 등장했고 2명이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두 오토바이 택시 그룹 사이에 승객 픽업 장소와 구역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방콕의 골목은 단순한 길이 아니라 사람과 정보 그리고 생계가 함께 얽혀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그저 위험하다 혹은 나쁘다라고만 보면 태국 사회의 구조를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가의 시스템이 모든 골목을 촘촘히 관리하기 전에 사람들이 먼저 필요에 따라 만든 생활 네트워크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윈모터사이는 그 네트워크의 가장 앞쪽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랩과 같은 플랫폼 시대입니다. 앱 하나로 차량을 부르고 가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윈모터사이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윈모터사이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사들은 누구보다 골목을 잘 알고 지역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앱이 해결하지 못하는 생활 속 빈틈을 메워줍니다. 최근 방콕시는 5,000개가 넘는 윈 스탠드를 대상으로 대규모 관리 강화 단속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윈모터사이는 지금도 방콕 도시 구조 안에서 거대한 현실로 남아있습니다.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문득 한 일화가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여행사에서 일하던 지인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당시 관광객 한 분이 갑자기 사라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령에 치매 증상이 있었던 분이었는데 몸이 불편해 차에서 쉬고 계셨고 다른 일행이 관광지를 둘러보는 사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가이드들은 물론 경찰까지 동원했지만 하루가 넘는 시간 동안 아무 단서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마지막 방법으로 현상금을 걸고 각 지역 윈모터사이 기사들까지 이야기가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결국 그 관광객을 찾아낸 건 오토바이 기사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발견된 장소는 예상보다 훨씬 먼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태국의 윈모터사이는 오토바이 택시 이상의 존재였고 골목과 사람 그리고 지역 정보를 연결하는 거대한 생활 네트워크에 가깝다는 것을 말입니다. 관광객들은 방콕의 쇼핑몰과 BTS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태국 사람들의 진짜 도시는 아빠 이제 거의 끝나가. 끝나가. 잠깐만 저기 기다리고 있어. 어? 이제 더워? 오빠, 아. 시점. 자. 골목 입구 작은 플라스틱 의자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풍경 뒤에는 국가보다 먼저 움직였던 공동체의 역사. 오늘도 방콕의 골목은 주황색 조끼를 입은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태국을 보다 흥미롭게 만나는 강라마의 타이로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